자, 이어서 스텝 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텝 2 11번을 보니까 지수함수 ax,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식이 성립해야 한대요. 자, 성립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fx는 그대로 a의 x, f의 x 플러스 1은 뭐겠어요? a의 x 더하기 1. 자, 마이너스 2하고 a의 x 마이너스 1. 자,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4의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식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ax, 자, a 곱하기 ax, 그래야지 1 플러스 x 플러스 1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결을 합시다. 자, 얘는요, 이렇게 되네요. ax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이 얼마죠? 그렇죠, a분의 1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마이너스, 자, a분의 2 곱하기 a의 x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의 x로 나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양수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치환했을 때 지수함수 치환하면 항상 0보다 크다 그랬죠. 그때도 그랬듯이 지수는요, ax는요 절대 0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2의 마이너스 3이라는 지수가 왔을 때도 어때요? 8분의 1, 0보다 0보다 음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8분의 1, 0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니까 우리는 다 나눠보겠다 이 말이죠. 그럼 다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요거 나누니까 1, a분의 2. 자, 그 다음에 a를 양변에 곱해두겠습니다. a는 a제곱 마이너스 2다. 자, 그래서 요러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2 0인데요. 그래서 a는 얼마입니까? 2하고 또는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a제곱 선생님 대로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a는 뭐가 아니나요? 0보다 커야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0보다 커야 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고 a는 2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fx라는 것은 무엇이다? 2의 x이다. 자, 그러면 4의 f의 마이너스 1, 4 곱하기 f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어때요? 2의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2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 y는 2의 x에,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한다. x축으로 n만큼이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요? x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y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요? 그렇죠. y 마이너스 n이다. 우리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래서 y 마이너스 n은 2에 요거거든. 자, 그래서 y는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정근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8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지수함수에서 보셔야 할 게 뭐냐면요. 바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얘가 정근선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얘가 y는 n이 바로 정근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걸 꼭 알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n의 값은 금방 구했네요. 그래서 n이 마이너스 8이다. 자, 그 다음에 x절편이 6이래요. x절편이 6이래요. x절편 어떻게 구하나요? y에다 0 집어넣었더니 x가 얼마 나온다? 6 나온다. 그렇죠? y에다가 0 집어넣었더니 y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x가 6 나왔다. 그 다음에 n의 값은 구하셨죠? 아까쯤에? 마이너스 8로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 풀어보니까 8이 2의 6 마이너스 m이다. 2의 세제곱이 2의 6 마이너스 m이다. 그래서 3이 6 마이너스 m이다. 그래서 m의 값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m 더하기 n이니까 m이 3이고요.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그래프가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 점을 놓고 풀자. 기억하세요. 자, 그래프가 주어지면 점을 놓고 푸는데요. 자, 일단 우리에게 물어본 게 뭔가를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의 x제곱에 2의 x제곱 그래프를 위에 한 점 P, P 여기 있네요. x축으로 평행한 직선을 그었대요. 이거하고. 자, 그랬더니 만나는 점을 Q, 여기로 했네요. 자, 그랬을 때 P의 x의 좌표를 A라고 벌써 점을 놔줬네요, 우리에게. 아, P의 x 좌표가 A라고. 자, 그럼 P 점을 한번 구해볼까요? P는요, A, 자,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2의 A다. 그 다음에 Q는요, Y의 좌표가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의 X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요 그래프에다가 얼마의 X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니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2x, 2의 a.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a니까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a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여기 자리는 마이너스 2분의 a구나.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Q의 길이를 구하라는데 PQ의 길이는 뭐예요? 자, 요 길이를 말하는 거죠.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A에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A에서 마이너스 2분의 A를 빼준 게 100보다는 작답니다. 빼준 게. 왜? 이게 PQ의 길이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죠? 그래서 A 더하기 2분의 A가 100보다 작대요. 그래서 얘는 2분의, 그래서 A는 100 곱하기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자,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계산하시면 66점. 자, 얼마 그렇게 나오겠죠? A가 66점 얼마보다는, 근데 뭐 A는 당연히 0보다 큽니다. 지금 여기서 주어지기도 했지만, 자, 요거에 값 길이니까 A가 0보다 크겠죠. 아,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 A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10. 자, 그러니까 A는 1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가능하다? 66점 얼마니까 66도 가능하네요. 요렇게. 여러분 이거 세실 때요. 아, 여기서 여기를 빼나? 아니면 뺀 다음에 2를 더해줘야 하나?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걸 간단한 예를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자, 11에서요. 자, A 몇 개 나요? 11, 12, 13, 14. 4개죠, 4개. 그런데 14에서 12를 빼면 3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등호가 2개 붙었을 때 하나 더 더해줘야 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아, 이건가? 1 빼줄까? 더해줄까? 이러지 마시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66에서 10을 빼주고 1을 더해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57, 즉 57개가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57개다. A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도 역시 그래프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2의 x제곱하고 그 다음에 ax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y는 4. 얘를 말하는 거겠죠? 자, 얘하고요. POQ의 넓이가 4래요. 자, POQ의 넓이가 어디를 말하냐면요. 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요렇게. 그럼 요거의 넓이가 4라고 그랬으니까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PQ를 밑변으로 보고 높이를 얘로 보면 되겠구나. 높이는 4네. 높이는 4. 자, 우리가 점을 놓고 풀기로 했으니까요. 누구의 점을 놓으면 편할까요? 일단 여기에 P라는 점의 좌표를 놔볼까요? 이렇게 뭐라고? K라고. 그러면 자, P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요.
k, 2의 k인데요. 2의 k가 얼마래요? 4래요. 즉 2의 k가 4랍니다. 2의 k가 4. 그럼 2의 제곱이니까 k는 얼마예요?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k는 2랍니다. k는 2.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구했으니까 우리가 2라고 씁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나? 여기의 길이는 얼마가 되나? 여기의 길이. 자, 여기의 길이는 t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일단 t로 놨는데 뭐 여기 a에 여기다 대입한다 그래서 a의 t가요 4예요. a도 모르고 t도 몰라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넓이가 4라고 그랬으니까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PQ를 밑변으로 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높이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PQ의 길이는 T-2입니다. 자, PQ의 길이는 T-2고요. 높이는 4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T-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누구에 나온다? POQ의 넓이가 나온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럼 넓이가 얼마다? 4다. 그러면 T-2는 얼마가 되나요? T-2. T-2는 자, 4 이렇게 없어지니까 약분되고요. 이렇게 해서 1 나와야 하니까 T-2가 얼마 돼야 돼요? 2가 돼야 해요. 그럼 T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T도 4예요. 이제 선생님 지우고 쓸게요. T도 4. 자, 그럼 우리는 Q의 점의 좌표는 A의 4. A의 자, A의 4제곱이 바로 얼마다? 4다.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그럼 A는 양변의 4분의 1을 곱해주면 4의 4분의 1. 그러면 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루트 2. 그래서 A는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래서 A의 값은 루트 2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15번을 보도록 할게요. 15번 보니까 K가 밑이 0과 1 사이구나. 근데 이거의 최소값은 9분의 1이래요. 최소값은 9분의 1. 자, 쌤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 여러분 봐보세요. Y는 A의 fx입니다. A가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함수예요? 증가예요? 감소예요?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자, 요구의 값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fx가 요럴 때는요. fx가 최대가 될 때 누구도 최대가 돼요? 전체 y도 최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fx가 점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f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fx가 최소가 될 때 y도 뭐가 되냐면요. 최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데 y는 a의 똑같은 fx인데요. a가 이번에는 0과 1 사이에 있대요. 이러면 우리는 이렇게 감소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f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fx가 이때는 어때요? 최대가 됐을 때 y 값은 뭐가 되냐면요. 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fx가 최소가 됐을 때 자, 점점점 작아지면 작을수록 더 커지죠. 그래서 최소가 됐을 때 y는 오히려 최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얘를 보니까 지금 이 그래프겠죠. 그래서 자, 얘가 최소값을 가졌다는 소리는 얘가 무슨 값을 가져야 돼요? 얘를 fx로 잡읍시다. 그러면 이 fx가 무슨 값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최대를 가져야죠. 최대. 그렇죠. 이 fx가 최대가 됐을 때 얘는 최소값을 갖게 돼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fx의 최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fx의 최대값.
자, fx 쓰니까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fx 2차식이죠. 2차식의 최대 최소 완전제곱식. 왜? 완전제곱식에서 말하는 건 선생님이 표준형으로 고치시라 이 말이에요. 표준형으로 고치면 얘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유로블록일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고치시면은요. 어떻게 되죠? 여기는 x-1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더 생겼으니까 더하기를 해주니까 더하기 2다. 이렇게 되겠네. 되셨나요? 그래서 자, 요거에 지금 얼마다? fx의 최대값이 얼마다? 2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식에서 y는 k의 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fx의 최대가 될 때가 2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k의 제곱이 얼마다? 9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k는 얼마예요? 그렇죠. 뿔마가 아니겠죠. 왜? k가 0과 1 사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k의 값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1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을 보시면은요,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최소값을 물어보는 건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2차식의 최대 최소. 아까 선생님 금방 전에 푼 문제처럼 완전제곱식. 자, 그 다음에 산술기하, 코시, 부등식의 영역. 자, 부등식의 영역은 안 배우겠죠. 경제수학으로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3차식 이상의 식이나 어려우면 미분. 아시겠죠? 그래서 산술기하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우셨던 거.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에서 보니까 자, fx 이렇게 보니까 3의 마이너스 3하고 2, 2하고 3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fx를. 자, 3의 x, 3의 마이너스 1, 2의 x, 2의 1. 1 쓰면 뭐 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자, 2의 마이너스 1, 3의 x, 3.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죠? 6. 이렇게도 얼마죠? 6.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자, 그러면 fx는 이거네요. fx는 자, 6 곱하기 3분의 2의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6 곱하기 2분의 3의 x. 자, 그러면 6으로 묶으니까 3분의 2의 x, 2분의 3의 x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왜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를 말했냐면요. 자, 우리는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라는 건 뭐냐면 산술평균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산수평균, 합에 대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루트 씌어서 둘이 곱한 거, 이런 걸 기하평균, 곱에 대한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평균, 이제 조합평균이 있긴 한데 그건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산술평균이 크다는 거죠. 이 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요. 이 식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양수 조건이 있을 때, 또는 합이나 곱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또는 이제 그 식 자체에서 역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할까요? 양수 조건이 있을 때, 합이나 곱이 일정할 때, 또는 역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는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6은 정해진 값이니까 요거의 값에 대한 최대 최소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값. 그래서 선생님 산술기하를 쓸 겁니다. 자, 얘를 동그라미로 보고요. 얘를 세모로 보겠어요. 자, 그러면 3분의 2의 x, 2분의 3의 x. 근데 왜 산술기하 쓰나요?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양수입니다. 지수는 항상 양수라 그랬죠? 얘도 양수입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하면 역수 모양도 같긴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2가 여기에 있다고 치면은요. 2를 이쪽으로 데리고 가서 자,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 쉽게 보이게. 3x, 2x, 2x, 3x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되니까 누구만 된다? 2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이 2구나.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다? 2구나. 그럼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얼마다?
6하고 2하고 곱하니까 12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산술기하는 항상 등호일 때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데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요. 자,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요? 등호 언제 성립하냐면요. 여기서는요. 자, 3분의 2의 x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의 x하고요. 같을 때 등호는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가 뭐 0이라면 1 똑같아지겠네. 됐나요? 예. 17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함수가 정의역을 각각 주어졌죠? 로그 함수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진수 조건, 밑조건. 로그는 치안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로그 함수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y는 로그의 a에 x-m 더하기 n 평행 이동했을 때 자, 누구다? 얘가 바로 뭐다? 얘가 0보다 클 때가 바로 정의역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0이었을 때가 정근선. 아시겠나요? 정근선 방정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자, a는 어떻게 되나? a는 얘의 정의역이겠죠. 그래서 36-x의 제곱이 0보다 클 때입니다. 아시겠나요?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작을 때니까요.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정의역을 a라는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죠. 자, a라는 집합은 x라는 원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x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요.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여기도 진수고요. 얘도 진수입니다. 되셨나요? 네, 둘 다 진수예요. 그래서 일단은 로그 3의 x도 0보다 커야지만요. x도 0보다 커야 돼요. 로그 3의 진수에 있는 로그도 진수는 진수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도 진수지만 여기도 진수다. 왜? 로그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로그 3의 x가 0보다 크려면 x는 어째야 한다? 그렇죠. 3의 0승 1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고 0보다 크답니다. 그럼 뭐보다 크면 되나요? 그렇죠. x가 1보다 크면 된다. 그렇죠. x는 1보다 크다. 그래서 b는 이렇게 되겠네요.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공통인 집합의 수를 구해라. 자, A 교집합 B는 X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X의 교집합은 얼마예요? 1보다 크고 이 두 개의 교집합 공통인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Y는 1보다 크고 X는 6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얼마다? 2, 3, 4, 5. 자, 그래서 원소를 다 수를 합하라겠으니까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해라. 그래서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14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을 보도록 할게요. 18번 보시니까 또 함수가 나왔네요. 이거의 함수의 그래프는 이거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물론 얘를 옮길 수도 있고 얘를 옮길 수도 있는데요. 조금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원래의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양에서 x 대신에 뭐를 썼고 y 대신에 뭐를 썼는지만 안다면 x축을 얼마만큼 y축을 얼마만큼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써보면 로그 자, 여기서 바로 찢을게요. 선생님. 진수의 곱셈이랍니다. 진수의 곱셈. 그러면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1에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로그 2의 8은요. 8이 2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니까 3.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넘어오니까 3 로그 2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써볼게요. y는 3 로그 2의 x-1 더하기 3이다. 자, 얘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얘는 y는 3 로그 2의 x다. 자,
2x 대신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x-1. x축을 얼마만큼 이동했다? 마이너스 1만큼? 아니죠. 도형은 반대라 그랬으니까 x-1이라는 건 얼마다? x축으로 1만큼이다. 그래서 a는 1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y축으로는 얼마큼이에요? 물론 얘가 넘어가서 y-3입니다. 그래서 y축으로 3만큼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3이면 여기로 넘어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보긴 하는데 원래는 이제 y-3, y 대신에 y-3이니까 y축으로 3만큼이네요. 그래서 b는 얼마나요? b는 3이다. 그래서 두 식을 더하라 그랬죠. a 플러스 b의 값 얼마냐? 4.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면은요.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최대값.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도 쓸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그냥 여기를 식을 풀어서 모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르게. 자, 그러면 y는 로그 10의 x니까 이렇게 로그 10의 진수의 곱셈이니까 로그 10의 10 더하기 로그 10의 x. 로그 10 x.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x분의 10이니까 어때요? 로그의 10 빼기 로그의 x다. 그래서 1 빼기 로그의 x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로그의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다. 자, 그러면 로그 x를 한번 치환해 볼게요. 로그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요. 그런데 범위가 있네요. 범위.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대요.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대요. 자, 다 로그를 취해 볼까요? 그래서 로그의 1, 로그의 x, 로그의 10. 그럼 어때요? 로그 10이 1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x는 얼마다? 자, 1보다 작다. 즉 t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로그 x를 선생님이 t로 치환했으니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2차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2차 식하고 자, 여기가 t축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범위가 0부터 1까지랍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 여기가 1이니까 여기 1이겠죠? 자, 이 범위에서 안 보니까 좀 더 진하게 칠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범위에서 가장 높을 때가 언제예요? t가 0일 때 1의 값이죠? 그래서 y가 언제의 기다? 자, 1일 때 최대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얼마다? 1이다. 최대값은 1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20번을 보도록 할게요. 20번 보니까 함수가 나와 있고요. 다행히 미시 같네요. 3으로. 미시 같으면 로그는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랬을 때 자, x가 a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조금 간단히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y는 로그의 3에 2x-1, 3-2x. 자, 미시 같으니까 진수의 곱셈으로 바꾼 거겠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진수의 곱셈.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뭐를 조심해야 한다. 그렇죠. 밑 조건, 진수 조건. 그렇죠? 그래서 밑은 뭐 손댈 필요 없겠죠. 3이 있으니까. 그러면 진수. 자, 2x-1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2의 x는 1보다 커야 돼요. 자, 3-2x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2의 x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3보다는 작아야 돼요. 결국에 2의 x는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건요. 무조건 우리가 갖고 가셔야 한다고요. 진수 조건. 아시겠나요? 그래서 진수 조건 문제를 풀기 전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얘를 챙겼다면은 자, 최대값을 구한다고요.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3이니까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애는요. 점점 큰 값을 집어 넣을수록 최대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의 값이 최대일 때 뭐가 된다? 이 전체 값도 최대를 갖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fx라고 잡아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한다? fx의 누구를 구한다? fx의 최대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x의 최대값을 구할 것이다. 자, 그러면 fx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자, fx를 써보니까 이렇게 되네. 자, 2x-1 3-2x 이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얘를
2x를 t로 치환해 봅시다. 조심해야죠. 지수는 치환할 때 항상 뭐다? 0보다 큰다. 근데 우리가 진수 조건에서 이미 2의 x는요 0보다 큰 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한번 챙기고 가야 하니까. 자, 그러면 t-1 3-t 그래서 계산하시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자 t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이네요. 됐나요? 예. 그래서 치환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하면 마이너스 t-2의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t가 얼마였을 때, t가 2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2를 갖는다. 되셨나요? 예. f의 최대값은 1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요거 지금 구해갖고 이렇게 한 거니까, 자, 요거의 최대가 될 때는 어떤다? 얘가 최대가 될 때다. 얘가 최대가 될 때가 얼마다? 1일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y는 로그 3의 1일 때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3의 1이 얼마예요? 로그 3의 1. 자, 로그 3의 1,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요, b는 0이 되겠네요. 여기서 최대값 b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그럼 얼마일 때? t가 2일 때. t는 누구예요? t는 우리 2의 x였죠. 그러니까 2의 x가 2의 x승이 2일 때. 즉 x가 얼마일 때가 중요한 거죠. t가 얼마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x가 얼마일 때다? 1일 때다. x가 a일 때다 그랬으니까 a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 더하기 b는 1이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을 보도록 할게요. 21번 보니까요. 방정식, 자, 2개이던가 3개이던가 2개일 때는 밑을 비교해서 하겠지만 3개일 때는 우리가 대부분 치환을 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치환을 하다 보니까 4의 x, 그 다음에 2의 x 더하기 1, 밑을 다 2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조금 바꿔보니까 2의 제곱에 x 플러스 k 9 곱하기 2의 x 2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겠네. 2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2k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의 두근, 자, 여기에 있을 때의 두근이 알파, 베타였는데요. 내가 요렇게 이제 가면서 여기서 2의 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자, 지수는 치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크다고요. 기억하셔야겠죠? 예. 그러면 일단 치환했으니까 치환하면은, 자, 요렇게 하니까 4의 k라고 그냥 바로 놓을게요. 그리고 t의 제곱 18t 더하기 8은 0. 되셨나요? 자, 요거 요렇게 풀었습니다. 다시. 그러면 요거의 두근은 누가 될까요? 요거의 두근. 자,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 x 대신에 알파 베타를 집었는데요. 여기는 t가 누구예요? 2의 x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근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2의 알파와 2의 베타가 바로 두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올 때는 어떨 때죠? 두근을 곱할 때가 있죠. 그래서 두근을 곱해 봅니다. 자,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가 두근의 곱이에요. 그러면 4의 k분의 8이다. 그래서 2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의 k분의 8이다. 그러면 여기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우리가 1이라 그랬으니까 k는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k는 1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자, 이제 k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식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k가 1이라 그랬으니까 k1 집어넣으니까 4 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8은 0. 이렇게. 그래서 2로 하니까 2t의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4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t는 얼마다? 2분의 1 또는 t는 얼마다? 4. 자, 한 번씩 챙기셔야 합니다. t가 0보다 커야 한다 그랬죠? 둘 다 0보다 크네요. 그래서 둘 다 된다. 근데 우리는 t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t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쯤에 치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의 x가 여기서는 자 2의 x가 2분의 1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의 x가 4다. 2의 제곱이니까 x는 얼마나요? 2란 값을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셨나요? 네. 그러면 알파, 베타 곱은 얼마예요? 이게 바로 알파, 베타, 베타, 알파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값은 K 더하기 알파, 베타. 자, K는 얼마였죠? 구하는 값이 여기 있네요. 1.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그래서 1 더하기 마이너스 2에서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보니까 밑이 뭐예요? x 1이나요? 1보다 크나요? 아니면 0과 1 사이나요? 벌써 이런 생각이 들죠. 1보다 크나요? 1보다 크나요? 왜 갑자기 1보다 크나요? 생각이 드나요? 0과 1 사이에 있나요? 왜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야. 써볼까요? 자, A의 fx가 A의 gx라고 했을 때요. A가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자, 물론 A는 1이 아니고 0보다 큽니다. 그렇죠? A는 1이 아니고요. A는 이렇게 단서를,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단서를 잡고 갈게요. 지금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요. 오히려 부등호 방향이 어쩐다? 바뀐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보다 크나? 0과 1 사이에 있나? 이걸 고민했던 거죠. 그 고민한 거 그대로 갖고 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0과 1 사이에 있나? 그럼 어떤다고요? 부등호 방향 바뀐다고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오히려 4x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x는 6보다는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 말이죠. 우리는 자 6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런데 이 범위에서 구하고 있거든.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 이 범위가 6하고 이게 들어오나요? 지금 이게? 여기니까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얘는 해가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 아시겠죠? 해가 없는 겁니다. 이 범위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0부터 x가 1까지는. 그래서 이 범위에서만 구해야 하는데 해가 없죠. 내가 구한 값은 이 범위에 안 들어오니까. 경우를 나눌 때는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만 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부등식은 말이지 1보다 클 때만 구할 거야. 자,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죠. 자, 이미 인수분해 다 했으니까 그거 보고 하셔도 돼요. 또 여기서 새롭게 12를 어떻게 하지? 이러시지 마시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까지다?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다. 자, 그런데 이게 답은 아니죠. 왜? 우리는 이 범위에서 볼 거라니까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만. 아시겠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6까지 내가 구한 답은 이거지만 나는 1보다 큰 범위에서만 지금 생각할 거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온 애만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6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자연수는 2, 3, 4, 5. 몇 개냐고 물어봤죠?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4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은요. 여러분 23번 풀기 전에 그 로고에서 배웠던 공식을 하나 한번 해보고 갈까요? 자, 밑이 A고요. 지수에도 로그가 있는데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도 A래요. 이렇게. 이거 얼마죠? 네, B입니다. 이 B고요.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얘하고 바꾸기도 하죠. 바꿔볼까요? 자, 바꾸면 어떻게 돼요? B 로그 A의 A. 로그 A의 A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래서 B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 왜 이걸 써드렸을까요? 보이시나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 자, x 로그의 3, 밑은 이제 10이겠고, 바꿀 수 있다고요? 요렇게. 그러면 3 로그의 x,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3 로그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3 로그의 x 더하기 3은 보이시나요? 네. 얘를 치환할 거예요. 3 로그 x를 치환할 거예요. 네, 그렇죠. 벌써 써야죠. 자동적으로 뭐, 이 지수잖아, 지수. 로그가 들어있더라도 지수죠. 그러니까 얘는 어째야 한다? 0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지수는 치환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범위를. 로그는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는 뭐만 챙기면 돼요? 그렇죠. 밑조건, 진수 조건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는 밑조건, 진수 조건을 잘 챙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우리가 치환을 했으니까 t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t의 제곱. 자, 여기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은 0. 자, 중요한 게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여기에서의 두 근은 누굴까요? x 대신에 알파 베타를 넣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t는 3의 로그 x예요. 그래서 3의 로그의 알파, 3의 로그의 베타. 얘네 둘이가 두 근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어떨 때 알파 베타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떨 때? 얘네 둘이를 곱해볼까요? 얘네 둘이를 곱하면 지수니까 밑이 같네.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의 베타인데, 자, 근과 계수에서 3이네. 그러면 얘는 3의 로그의 알파 더하기 로그의 베타네. 밑이 같으니까 지수를 더하니까 얘는 이거네.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로그의 진수의 곱셈. 얘는 여전히 1. 그런데 여기는 상용 로그니까 10이야. 그래서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알파 베타는 10의 1. 즉 우리가 구하는 알파 베타는 얼마다? 그렇죠. 10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24번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보니까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이니까 둘이 해서 공통인 범위 구하기 했는데 밑에 있는 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있는 게 약간 밑도 그렇고 진수도 그렇고, 예, 그러면 우리는 다 구하셔야 합니다. 로그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밑조건, 진수조건.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거, 자, 위에 있는 연립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요, 밑조건, 진수조건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자, 밑조건은 뭐냐? x-1이 1이 아니야. 그 다음에 x-1은 0보다 커야 돼. 되셨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뭐 여기는 x는 2가 아니어야 돼. 그 다음에 x는 1보다 커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진수 조건. 진수. 자, 진수가 누구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거든요. 얘가 0보다 커야 한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니?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풀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자, x 2 마이너스 3.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인 범위를 구할 거니까 자, 얘는요 2보다는 크답니다.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답니다. 밑은요 1보다는 크답니다. 그리고요 2는 아니래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결국에? 그래, 밑조건 진수조건에서 얻어지는 건 뭐냐면은 최종적인 건 x는 2보다 크다구나. 됐나요? 예. 자, x가 2보다 크니까 로그의 x-1에 얘를 푸실 때 x가 2보다 크니까 어때요? x가 2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6은 x-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밑은 영원한 밑. 밑은 영원한 밑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풀어볼까요? x의 제곱 더하기 x-6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자, 이렇게 가고 3x 이렇게 가니까 7. 그래서 x는 얼마다? 3분의 7보다 크다. 하나 얻었습니다. 오. 자, 1번. 두 번째. 자, 로그의 3의 x가 2보다 작대요. 두 번째 식은 좀 할만하네요. 왜? 밑이 1보다 크잖아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안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x는 3의 제곱이다. 그래서 x는 9보다 작다. 그런데 여기도 밑조건, 진수조건. 뭐 밑은 챙길 게 없겠지만 진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몇 번이다? 두 번째다. 그래서 우리가 연립이라는 건 어때요? 얘네 둘이의 공통인 범위를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3분의 7. 그렇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해를 구해라 그러면은 여기만 되겠네. 따라서 3분의 7보다 크고 x는 9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5번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5번 보시기 전에 선생님이 잠깐 2차 부등식이나 2차 함수 이 부분을 보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얘가요 0보다 작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선생님이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다면은요 얘는 2차 부등식이나요? 아니겠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게요. 최고차항이 미지수가 오면 나눠야 합니다. 뭘 나누냐면요. 자, a가 0이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누셔야 돼요. 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물론 이것만 하면 되겠죠. 2차 부등식 되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아무런 말이 없다면 얘가 0이 될 때와 0이 될 때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0이면 여기는 0이니까 얘만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고, 자, 얘가 만약 0이라면 얘는 뭐다? 2차 부등식이죠. 자, 2차 부등식은요 2차 함수하고 관계식을 배웠죠. 2차 함수, 2차 방정식. 거기에서 보듯이 일단은 얘를 y는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면 x에 대해서 다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갖고는요. 다 0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셔야 돼.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이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합니다. 자, x절편이 바로 근이기 때문에 x절편을 닿지 않기 위해서는요. 근이 없어야 돼요. 근이 없다는 소리는 뭐예요? 허근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죠. 자, 우리는 근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허근만 갖는다 그러면 어때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쩐다? 0보다 작다, 크다? 작다.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근을 x절편에 닿을 때만 생깁니다. 그래서 닿지 않는다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할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25번을 다시 봐봅니다. 25번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중요합니다. 부등식. 무슨 말이 안 나왔네. 그냥 부등식. 부등식. 그런데 x의 제곱이라고 돼 있네. 그럼 얘가 0이 안 된다면 뭐가 되나요? 2차 부등식이고 0이 된다면 2차 부등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눠서 풀어야겠구나. 그래서 항상 성립하더라는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그럼 어떻게 먼저 시작할까요? 그렇죠. 시작은 얘가 0이 될 때와 0이 되지 않을 때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A는 어떻게 돼야 한다? 항상 A는 진수 조건. 그렇죠. 얘 A 진수잖아요. 지금 로그 2의 A.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는 꼭 잡고 가시고, 왜? 진수 조건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 2차니까 말이지. 로그 2에 얘가 1 돼버리면 0 돼버리면 2차가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1 된다는 소리는 즉 A가 얼마란 소리지? A가 얼마란 소리예요? A가 2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A가 2면은요. 얘는 2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0. 자, A가 2니까 0. A가 2니까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네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2일 때는 항상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일, A가 2일 때는 성립해. 자, 식을 하나 얻은 겁니다. 경우를 나누면 나중에 더해야 돼요. 자, 이런 첫 번째 경우의 값은 2차 부등식이 아니었을 때는 A가 2였을 때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 자, 모든 실수 x에 성립해야 하니까. 자, 두 번째. 로그. 얘가 0이 아니란 소리. 얘는 몇 차 부등식이다? 그렇지. 2차 부등식이다. 야,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축의 발이지 위로 블록이면서 이렇게 돼야 돼. 아시겠나요? 그래서 부등식을 함수처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등상하를 배울 때. 자, 그래서 부등식을 함수처럼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말이지. 자, 위로 블록이니까 최고창 누구? 로그 2에 a-1은 음수네. 그래서 로그 2에 부등식 어떻게 푸냐? 2니까 바로 a는 2보다 작다. 이거 하나 얻으셨어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 판별식이 어째야 한다? 0보다 작아야 한다. 자, 여기에 2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쓰셔도 되겠네. 그러면 1-로그 2에 a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로그 2에 곱하기,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어차피 곱할 거니까. 그래서 로그 2a라고 곱한 겁니다. 지금. 원래 마이너스인데 이거 계산해줘서. 얘가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0보다 작아야 한다고요. 자, 그럼 이 식을 싹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식을 싹 정리를 해보면, 자, 로그 2a 제곱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2 로그 2의 a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로그 a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3 로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1. 요게 이렇게 되네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a를 치환하겠죠. 우리는 보기 편하게
로그 2의 a를 치환하면 t로 치환하면 자 여기다 쓸게요. 2t의 제곱 마이너스 3t 이렇게 된대요. 자 로그를 치환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밑조건 진수조건 중요하다 했죠? 지수를 치환했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하면 얼마다? 2t-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보다 t는 크고 1보다 작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근데 t는 우리가 뭐 치환한 거니까 계산을 해볼까요? 자 t는 뭐였어요? 로그 2의 a였죠? 그래서 2분의 1 로그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하고 똑같다? 로그 2의 2분의 1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의 1하고 똑같다. 그래서 xa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요 a는 어떻게 된다? 요 루트 2죠. 루트 2. 그래서 루트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됐나요? 근데 우리가 이 조건 무시하고 가도 상관이 없겠지만 꼭 챙기셔야 한다니까요. 여기서는 뭐 1번하고 2번하고 공통인 범위가 뭐가 되나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뭐가 된다고요? 루트 2보다는 크고 a는 2보다는 작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해보니까 자 이것도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둘에 의해서 루트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 자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를 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 주셔야 한다고요. 야 이 식은 말이지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때.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하니까 결론적인 답은 뭐가 돼요? 여기다 등호 하나만 붙이면 되겠네요.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래서 루트 2보다는 크고요. a는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텝 2를 했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스텝 3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